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오늘은 그 토마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 히포크라테스 스프 얘기 드릴 때, 제가 그 토마토의 양리 효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토마토 자체가 그 메인 재료가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먹지만, 강력한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토마토 영양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토마토라는 식품 자체가 굉장히 양리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토마토 영양찜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주재료로서 이제 우리가 토마토를 좀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파우더인데, 이제 급속냉동 동결건조시킨 그 브로콜리 파우더예요. 그리고 이제 견과류를 좀 다져 놓고요. 굉장히 최상급의 올리브유를 좀 준비를 해 놨어요. 그리고 약간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지하지수가 낮은 아가베 시럽을 유기농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재료를 갖고서 이제 만들 건데요. 제일 먼저,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양리 효과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토마토라고 하는 식물은 가지과 식물에 속해요. 전 세계적으로 가지과 식물이 한 2,800여 종이 있는데, 종류는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식품으로 쓰는 건 몇 종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 씨앗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을 보호하기 위한 독성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가지과 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고추 속 식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파프리카는 개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운맛은 없지만, 매운 고추가 있을 거고, 칠리 페이퍼, 저기 남미 쪽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죠. 이런 거 굉장히 맵잖아요. 이제 이렇게 매운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씨앗 쪽에 있는 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 캡사이신이 이제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칼의 분류로 본다면 이제 알칼로이드 계열에 이제 속하는 건데, 이런 게 있고, 토마토나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같은 경우가 솔라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자가 이렇게 파랗게 싹이 필 때 먹으면 독성이 있다고 그래서 소화기나 아니면 신경계도에 이제 장애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 솔라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지과 식물 속에서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이 알칼로이드 계열의 이제 물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원래 그 토마토에는 페놀 계열도 있고 털핀 계열의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알칼로이드 계열의 물질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성을 갖고 있지만 씨앗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독성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지과 식물들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열을 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이유가, 열을 가하면은 이런 독성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 생으로 안 먹잖아요. 그렇죠? 감자도 날로 안 먹고. 근데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또 품종도 많이 개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독성을 주지는 않지만 나머지 가지과 식물들은 굉장히 독성들이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식품으로 쓰기가 참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몇 가지의 식품은 되게 잘 쓰죠. 토마토, 감자, 가지, 이런 것도, 고추 이런 것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캡사이신이나 솔라닌 같은 것들은 소화장애라든지 아니면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이미 우리가 많이 먹는 거니까 다들 친숙한 야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 색소 물질이에요. 카로티노이드 물질이니까 이제 지용성이고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로티노이드 계열 물질,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지아잔틴, 루테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가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항염 작용도 하고요. 근데 이 라이코펜이 갖고 있는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호흡을 하면은 폐로 이제 산소가 많이 유입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폐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산화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이게 산화를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염증성 폐질환 같은 거를 예방하던가 아니면 치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해줘서 혹시 이상세포들이 분열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종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혹시 그 세포 내에서 이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될 때 그 효소들의, 그걸 막아주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리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이제 NK셀, 내추럴 킬러 셀 그래가지고 자연 살해세포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기타 이제 공격성이 있는 백혈구들의 공격력도 굉장히 강화시켜서 항암 효과를 얻는 데 되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합성이 될 때 너무 과하게 합성이 되게 되면 콜레스테롤치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의 활성을 이제 억제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이 또 라이코펜이 한다고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내 염증을 막아주게 되면, 혈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죽상동맥 경화를 예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토마토가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근데 브로콜리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브로콜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양배추 설명할 때,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이 그 십자화과 채소 속에는 뭐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있고 이게 이제 대사되는 과정 속에서 설프라페인 같은 게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 브로콜리가 그런 설프라페인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브로콜리하고 토마토를 같이 먹게 되면 이 항암 작용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유럽 쪽에 보면은 토마토 같은 거를 뭐 페이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요리를 할 때, 거기 브로콜리 같은 거, 데친 브로콜리를 같이 집어넣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특히 이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토마토하고 브로콜리를 같이 한 1대1 정도로 넣어서 같이 드시게 되면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나 올리브유와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되게 높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올리브유를 우리가 쓸 때 왜 좀 좋은 올리브유를 쓰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단지 라이코펜이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좀 쓰는 것도 있지만 원래 최상급의 올리브 오일 안에는요, 이 올레오칸탈이라든지 아니면 올레아신이라든지 올레유로폰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 전부 다 항암 작용하는 파이토케미칼들이거든요. 이런 거랑 같이 드시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설포라페인하고 같이 굉장히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토마토만 하나 먹는 것보다 이렇게 브로콜리라든지 아니면은 올리브유 같이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토마토 영양찜은 먼저 이제 이런 재료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 완숙 토마토, 잘 익은 완숙 토마토,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거를 생 브로콜리 쓰기도 하지만 요새는 급속냉 건조한 좋은 브로콜리 파우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미리 좀 준비하시면 쓰기가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최상급의 올리브유, 그리고, 이 아가베 시럽. 아가베 시럽은 이제 맛을 내기 위한 거니까 이걸 준비해가지고 먼저 토마토를 밑에 꼭지를 따고, 물론 잘 세척은 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최소한 무농약이나 아니면은 유기재배한 토마토가 있으면 그걸 먼저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꼭 나무에서 완숙된 게 있다면 그걸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최우선순위는 제일 좋은 식재료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환경상, 계절상 어렵게 되면 그 다음 순위를 찾는 거지, 아무거나 쓰면 돼요.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완숙된 토마토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얘를 꼭
꼭지를 따고 위쪽에 이제 십자로 이제 칼집을 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열을 가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냄비는 좋은 스테인리스 냄비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다중 냄비를 준비하셔서 뚜껑을 덮고 난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그게 이게 토마토의 과육이 얼만큼 좋은 상태냐에 따라서 뭐 그 열을 조금만 해도 금방 잘 익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가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접시에 담을 때 이 껍질을 이제 벗겨요. 토마토 껍질은 이게 필름막이 있어요. 그 필름막 자체는 병충 그러니까 이 벌레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필름막이기 때문에 영양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필름을 먼저 잘 벗겨내시고 그다음에 그릇에 담은 다음에 먼저 올리브유하고 아가베 시럽을 먼저 그 위에 골고루 잘 뿌려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브로콜리 파우더를 좀 뿌려 주시고 그리고 견과류를 얹는데 토핑을 하는데 남자분들한테는 이왕이면 호박씨를 좀 얹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얘가 이제 효능이 이게 전립선 항암 중에서도 이제 전립선 쪽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폐암이나 전립선이나 대장암이나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뛰어난데 특히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에 문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박씨까지 얹게 되면 그런 그 항암 효과 중에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그렇죠. 그다음에 브로콜리 안에 들어있는 설파라페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올리브유에 들어가 있는 뭐 올레오칸탈 뭐 이런 것들이 그 효과를 같이 다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거기다 견과류까지 이제 호박씨를 넣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한테는 호박씨를 얹어주고 여성분들은 아무 너무 살찌지 않는 그런 몇 가지의 견과류를 다져가지고 이제 뿌려주면 돼요. 이거를 드시는 방법은요,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얘를 따끈따끈하게 해서 드시게 되면 발열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토마토 자체가 발열식품이기 때문에 이거 아침에 드시게 되면 되게 뜨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먹으면 속에서 열이 훅 하고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그 토마토 영양증 같은 것도 드시고 나면 굉장히 열이 훅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5월 달에 완숙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차라리 이거를 좀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미리 쪄서 냉동고에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가 아침마다 해동시켜가지고 또 겨울철에는 데워서 아니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이제 같은 방법으로 드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좀 뭐 냉동고가 좀 커져야 되겠죠. 저희들이 식품을 개발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개발을 하냐면요. 열을 가해서 냉동시켰다 해동해도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음식들을 식재료를 갖고서 이제 레시피를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토마토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잘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토마토를 많이 드시게 되면 항염, 항산화, 항암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 등이 굉장히 더욱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NK세포하고 백혈구의 손상을 억제하고 또 이제 공격력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면역 쪽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혈소판의 응집을 감소해서 죽상동맥 경화 같은 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마비, 협심증, 뇌경색 등의 그 심내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토마토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카로티노이드계 물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노인성 눈에 생기는 이제 질환 중에서 백내장이나 뭐 녹내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연시키는데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서도 일단은 토마토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염증을 방어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마토하고 친해지게 되면 사실은 진짜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이 토마토 영양제는 가뜩이나 이게 먹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도 해먹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환우분들 도와주는 식이지도를 하다가 보면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몸이 좋아지는 거 보면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긴병의 효자 없다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음식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우게 되면 실천하기 되게 어려운데 반면에 이제 이 토마토 영양찜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그렇게 큰 힘들이지 않고 잘 이거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 냉동고에 몇 개 넣어놨다가 이제 하루하루 꺼내서 드시기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그 지식과 지혜를 나눴다고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 옛 말이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해먹지 않으면 나한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계속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겠지만 이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의 레시피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한 번씩 돌아가면서라도 좀 해서 좀 드셨으면 좋겠다. 뭐 매일같이 똑같이 거 드시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내 영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식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꼭 이제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